저는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로서 좀 공유해 주셨던 그 발제들 초안을 보고 좀 느낀 점을 작성을 해봤어요. 우선은 공정성과 능력주의 담론에는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건강보험고객센터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추적 발제를 읽어보면 그 세계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고 또 자본과 권력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 노동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선 청년 노동자로서 제가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교육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뭐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수준별 학습으로 인해서 사실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는 뭐 우정이라던가 아름다운 추억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청년 노동자들이라면 사실 뭐 누구라도 좋은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해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밤을 새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경쟁에 내몰려서 서로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계급이 없는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해서 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제가 경험을 했던 사회는 뭐 어떤 참된 의미에서의 공정성은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MZ 세대 중에 사실 좀 나이가 많은 세대인데요. 중학교 때 IMF로 인해서 기울어진 가사는 사실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저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때 당시 학생들, 지금의 청년 노동자들은 비슷한 상황을 좀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결국에는 부모님이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부모님이랑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고 학교에서 친구들은 뭐 우정을 배우고 또 작은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밥을 굶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독서실에 가기도 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월세도 낼 수 있고 각종 세금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는 없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누나도 같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실 공부 같은 경우에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가 끝나고 10시,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다 보니 성적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는 없었고 학교 친구들과는 학교 후에는 다른 생활을 하고 다른 걱정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점점 학교 생활에도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흥미를 잃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서나 사실은 겪게 됐는데 알고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은 미디어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제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각자 능력을 발휘해서 그 기회를 획득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그 공정한 기회를 얻으라는 것은 저와 같은 생활을 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그들만의 리그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공정한 기회마저 획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공정함이 주어지고 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뭐 어떤 부모의 경제 사정이라던가 가정 환경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실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이 되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처음부터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던 부유한 가정 환경이라던가 뭐 부유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를 끝나고 사교육을 위해서 뭐 학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던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순적인 발상에 숨죽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의 투쟁에서도 미디어라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바깥에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 혹은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비정규직 근로 환경에 계신 노동자들도 지금 당장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고객센터 지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청와대까지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외치면서 행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가해서 몸소 알게 된 것이 투쟁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와대까지 걸어가면서 미디어에 저희 목소리를 좀 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청와대에 저희가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을 걸어올 만큼 우리는 간절하다라는 것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건데, 단순히 걷는 것마저도 공권력, 경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막히는 상황이었고, 막힐 때마다 저희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투쟁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숨죽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직접 뭐 노조에서 투쟁을 하셔도 좋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연대 투쟁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규직 노동자라던 뭐 비정규직 노동자든 사실 가릴 것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이 되는 모순 덩어리인 공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정성을 위해서 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금 더 겸손함을 유지하며 투쟁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단합된 투쟁이 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공정성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팀 스튜디오 아래 김건희입니다. 저는 앞선 토론과 발제를 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성을 영분으로 내세운 능력주의 담론이 이 사회에 팽배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에 대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이것에 대해 저희 스튜디오 R 팀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시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소위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본사가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2천여 명을 자회사가 아닌 본사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자 취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이들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을 때 전 국민이 환호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론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가 기존의 페미니즘 논란에 얹어 공정성에 특히나 민감한 특이한 연구 대상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언론이 청년 세대를 2030 세대, MZ세대 등으로 호명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정당화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를 내세우며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정규직 사무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직고용, 직영화,
자회사 소속기관과 모두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공단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하면 3차 파업 결의대회 때는 정규직 직원들이 입구에 인간띠를 만들어 고객센터 지부를 가로막아 구사대 역할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구사대를 자처하는 어영노조에게 정규직 직원들은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냈고 여기에 취준생들은 가세에 제2의 인국공 사태라며 정규직 입사는 오로지 경쟁을 통과하는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청년들은 수저계급론 등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숨김없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이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감과 함께 사회 곳곳의 불평등에 대한 수저 담론 그리고 헬조선 담론이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심지어 도덕 시간에 교사가 나와서 수저 담론에 대한 토론까지 진행할 정도로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청년 여론이 뒤집혀진 것입니까?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이 현재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정확히 치료하려면 우선 청년층의 여론이 어찌하여 급격하게 변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소위 공정성 담론은 애초에 모든 청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준생들의 부러진 펜 운동이 등장하게 된 실질적 배경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동의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전선을 단결해치는 이 공정성을 명분으로 한 능력주의 담론의 빈틈을 논파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요? 저는 이 논란에서 배제된 논의의 당사자들, 즉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오직 조직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론을 통해서만 자본의 공정성 논리를 깨고 전 노동자 계급의 단결로 가는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현재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는 매우 큰 집단입니다. 인구가 약 제 단순 계산으로 1,3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집단이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모두가 동일한 여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언론이 주장하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대학생들이고 이들이 청년 여론이라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수도권 4년제 대학생들입니다. 과거의 대학생들은 취업시장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허나 외환 위기가 닥치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자 이들은 상황이 달라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위기가 많은 직장에서 심각한 고용 불안을 낳았고 또 구조조정과 집단 해고를 거치며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이중 구조를 공고히 세웠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노동자 계급의 상층에 편입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은연중에 자리 잡았고 대를 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시장에서 특권적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염원을 능력주의로 정당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혹독한 입시 경쟁을 뚫고도 공시, 고시 등 취업 경쟁을 또 뚫어야 하는 대학생들의 압박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힘겨운 시장을 견뎌낸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과거 2010년대 초중반에는 일명 수저 계급론 등 청년 담론은 불평등 계급에 관한 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층들의 영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들어서 자주 됐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정치에 반영하거나 이를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희망을 걸었던 청년들은 이제 어떤 집권 세력도 자신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노동자 계급 운동을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 세대는 노동자 계급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직접 겪어보니까 드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노동조합을 직접 겪어볼 기회 또한 적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대는 노동자 계급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니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리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마저 배신을 한 청년들은 대안을 상실했습니다. 대안을 상실한 청년들은 오직 이 사회 내에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 노동 구조를 불변의 법칙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본인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노동 구조가 불변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정규직화는 이중 노동 구조를 해결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아니고 오직 개인의 노력으로만 갈 수 있는 정규직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반칙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산물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주로 대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전문직 노동자들, 즉 노동계급의 상층만이 안정적으로 누립니다. 이들은 과거에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권리들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하여 노동자 계급 운동을 방어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군을 마련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옳다고 하겠습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능력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이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직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능력주의 담론에서 수세적 위치에서 입장을 방어하기 급급했지만 이제는 공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비정규직을 의식화하고 이들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발언권을 돌려주고 지금 당장은 이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노동자 계급 운동만이 명확한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점과 이들의 여론이 탄압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지 세력을 규합해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계급 운동의 역사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청년 워크숍 자료를 보면 젊은 조합원들조차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동원된다고 여기고 효용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조차 계급 의식을 갖지 않는데 대다수 청년들이 계급 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청년 조합원부터 역사 교육을 통해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장별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현장에 있었던 파업 투쟁과 그로 인한 성과들을 교육받았을 때 노동자 계급 운동이 자신의 일터를 바꿔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투쟁 또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민중들 또한 노동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지속적인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동자가 정규 교육 과정에 반드시 민주, 노동, 인권 교육을 추가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의 선전전 또한 필수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아래서는 유튜브 매체를 통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거의 전 세대가 애청하는 매체이며 특히 청년, 청소년층의 가치관은 상당 부분 유튜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한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를 배포해 청년, 청소년층에게 노동 계급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태일 등 민주 노동 열사들의 일대기나 그 노동자 민중의 항쟁의 굵직한 사건을 다루거나 국가가 어떻게 민중을 공격해 왔는지 등을 교육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스피커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세력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전하고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성 언론과 다르게 유튜브라는 환경이 그들 주장을 가감없이 전달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튜브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비정규직 결집을 이루고 청년 비정규직의 삶을 인터뷰하고 투쟁 현장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콘텐츠로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의 여론을 지지하는 세력을 가시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탄핵 정국 때 얼마 되지 않은 탄핵 반대 여론이 공중파 뉴스에 대등하게 보도된 이유는 이들이 단단히 조직돼 있으면서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자신들을 가시화했기 때문입니다. 적은 세력이라도 조직되어 있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강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노동자 대회를 제안합니다. 민주노총이 매년 여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본따 청년 노동자, 대학 노학연대, 진보정당 등을 결집시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집회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삶의 폭로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세력이 유의미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침묵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격당할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청년 시국선언과 건보파업 지지선언에
청년 취준생들, 정규직들이 보인 반응은 너희만 힘드냐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삶에 대한 폭로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 비정규직의 우선적 조직이 옳은 이유는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할 유의미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안적 담론이 유의미한 규모로 세력화돼야 기존 능력주의 담론에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 정규직도 존재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는 우선적으로 청년 비정규직들을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화와 선전이 청년 정규직과 취준생들을 기존 비정규직과 갈라놓는 의도가 명확히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삶과 취준생들의 불안정한 삶은 서로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폭로하고 이 실패의 책임을 자본가 계급과 국가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정과 조직화에 있어 항상 정규직과 취준생들의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언제나 손을 내밀고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침내 체제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화합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자본의 분열 책동에 휘말린 노동자 계급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분열시킨 논리가 무너질 때 노동자 계급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